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략 분석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입니다. 네, 어제 오션 만기일도 지나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오장 흔들리는 시장입니다. 한 주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전장 한 주평은 궁금한 CPI와 소외주의 퍼포먼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CPI 발표가 있죠. 물가 지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온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소외주들의 반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함께 해석해 주세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지수가 이렇게 좀 높은데 오전에도 갭상승으로 좀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지금 차트 모습이 나가지만 어찌됐건 뭐 양봉 마감이 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도주들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힘이 없을까? 그리고 전에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내용이 조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좀 뉘앙스들이 조금 풍기는 이런 기류도 있었는데 왜 안 좋을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주말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디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물가죠. 그래서 전일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가능성이죠. 이제 기대감.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좀 빅테크 기업들 좀 떠야지 정상이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가 3일 뒤에 이제 토요일 빼고요. 3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PPI, CPI가 남아있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금리입니까? 물가입니까? 네. 결국은 첫 수니까 물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 소식이 지금 들려오더라도 잔뜩 주도주들은 몸이 좀 움츠려져 있어요. 네. 사실은 오히려 소외주들은 뭐 CPI가 좀 뭐 높게 나오든 그러면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뒤로 미뤄지겠지만 사실은 주도주보다는 오히려 타격이 덜할 것 같고 반대급부 수혜를 좀 볼 것 같거든요. 오늘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외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 그 소외주의 순환매가 불어줄 때 어떠한 뉴스플로우가 타주느냐. 오늘은 로봇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좀 더 월요일하고 이제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5일부터 이제 PPI 14일 날, 15일 날 CPI, 16일 날 이제 산업 생산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지표가 사실상 다음 6월 FMC까지 향배를 가를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FMC가 확정은 아니지만 4월과 10월은 원래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없다는 말도 모순이 있어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 FMC를 했습니다. 31일에. 그러니까 약간 꼼수로 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4월은 안 했지만 5월 2일 날 했죠. 네. 완전 꼼수예요. 네. 이러면서 지금 뒤에 지금 14, 15, 16 데이터와 지표를 보겠다 그랬어요. 네. 시간을 번 거죠. 근데 그러면 다음 FMC가 언제로 예정돼 있느냐? 6월 12일입니다. 네. 이때까지 시간을 굉장히 벌었다면 여기에 대한 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 가장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뭐죠? 네. 14, 15, 16 물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보게 되면 아이러니합니다. 뭐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탑 전략에 또 몰두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탑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다음 달 12일은 정말 얼마나 꼼수를 썼는지 CPI가 같은 날 발표합니다. 결국은 그날 CPI 보고 연준의 FMC 기자회견들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어떤 뉴스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연준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세계 경제 대통령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왔다리 갔다리 정해진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연준의 지금 형태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물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경기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완화죠. 정확히 표현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완화. 뭐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양적 완화죠. 지금은 돈 걷어들이는 속도 좀 뭐 늦추겠다.
유동성 효과를 나타나게 한 부분. 사실은 궤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비난을 받는 이유고, 늘 저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입니다. 대중공개 자료만 좋지.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아니, 물가 잡겠다고 하신 분들이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또, 내지는 뭐, 방향성을 왔다리 갔다리 잘못 측정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도 어찌됐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 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공언했고 금리 인상은 없다 공언했기 때문에 이번에 CPI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동결, 금리 동결 계속 이어가겠다는 뉘앙스 내지는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도 되겠습니다. 물가가 조금 내려온다면 요런 투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경기 지금 2단계 지금 이 코스피 지수 포인트에서 코스피 차트 좀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FOMC의 CPI 형태를 보고 나는 접근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단지 이제 정보 분석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신 다음에 저는 지금 결국은 상방 우위 베팅을 한 거죠. 방향성을 정하셔가지고 또 그것이 실패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투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저와 이제 생각이 비슷하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상방 우위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짜느냐가 지금의 이제 이 스페셜원 김민준 시간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 한 3일 지금 주도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주도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등. 근데 핵심은 뭐냐? 여러분 15일 날 만약에 저의 생각대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의 뉘앙스를 조금 더 풍기게 되면 시장은 바로 역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소외주들이 좀 반등이 돌아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매매는 절대 안 되고요. 주도주에 대한 비중은 눌림목 구간에 반도체가 됐던 2차 전지가 되었건 제약 바이오가 되었건 계속적으로 눌림목 접근을 해가야 된다. 조금 더 그쪽이 저는 지금 이제 방향성 결정이 물가가 잡힌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15일 기준으로 조금 더 상방 우위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수익률 게임에 조금 더 주도주 편제를 해놓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물가지표라는 변곡점이 좀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게 될지 미리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 상방 우위 쪽에 베팅을 하셨고 그렇게 된다면 주도주 비중을 메인으로 가져가시면서 눌림목 접근을 이용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같이 포트폴리오 편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반도체, 로봇 역시 그리고 피부 미용 화장품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메인으로 가져가고요. 저희 또 로봇 관련 종목도 오랜만에 상승 나오고 있고 피부 미용 그리고 화장품 쪽까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반도체 오늘은 한 줄 평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높아진 눈높이와 관망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오늘 장은 살짝 좀 주춤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전략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좀 지금 ARM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 같고, 전일 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호실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 각자 판단에 좀 맡기고요. 저는 호실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 이제 설계 원티어 기업인데, 너무 눈높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른 섹터처럼 실적이 떨어진 부분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 돼가고 있는데도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지 사실은 빠졌어요. 전일 이건 엔비디아 모습이고 전일 7%, 7.8%까지 저가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34%의 종가 마감이 됐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쪽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 안 내려간다고 좀 판단하고요. 단지 지금 반도체를 좀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좀 눌러주는 게 좋느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훨씬 그게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조정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필라델피아 기준 포인트로 44,000을 지켜내면서 지금 44,400을 지켜내면서 4,759포인트에 있는데
지금 많이 떴습니다. 3주 동안에. 그래서 좀 차트 모습을 지워드리면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를 지금 지켜내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저점도 계속 오르고. 지금 상태로는 사실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상승폭이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위에서 올라가는 데는 한계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엔비디아에 선반영되면서 756불부터 지금 920불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뭐 1000불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 850불까지 좀 눌러주는 게 좋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이제 잡으신 분들도 있고, 뭐 단기 반등세에 나와서 정리하신 분도 있고, 다시 또 추매 내지는 또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결국은 눌러줬을 때 더 기회가 온다는 것은 눌러줬을 때 저는 반도체를 잡고 가겠다. 요런 거죠. 지금 이제 차트 모습은 하이닉스 모습인데요. 오늘 하이닉스 안 빠집니다. 네, 뭐 파운드리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지만 대신 위로도 좀 못 갑니다. 네, 약간 엔비디아하고 좀 비슷한 이런 모습이고요. 지쳐 보인다 이런 거보다도 역사적인 20만 원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좀 보시죠. 네,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수급 1위고 2위가 LG전자, 3위가 삼성전자던데 8만전자 회복하고요. 지금 키 맞추기 좀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자율주행 뭐 뒤에 좀 다루겠지만 철수 소식이 좀 들려왔고 뭐 이런 부분들 로봇에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뭐 그냥 평이한 오늘 지수 하락했다는 뭐 선물 매도세 등의 영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선물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1170계약 매수 우위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선물로는 매도세가 안 들어오고 있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있고요. 현물은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한 288억 현물이 지금 288억 들어왔는데 제가 주식 선물은 지금 아직 안 받지만 삼성전자가 0.63이 빠진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선물 매도세가 좀 가중되고 있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다르게 매도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실은 별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8만 전자를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안착의 여부를 타진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중소형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유진테크가 가장 좋았거든요. 58,700원까지 다이렉트로 좀 갔으니까. 근데 오늘 조정이죠. 어제도 제가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상담해 드렸거든요. 5만 원 이탈하면 좀 관리하는 게 좋다.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더 밀리게 되면 기회는 올 것 같고요. 우선은 뭐 45,000원 영역 이런 지지 영역을 좀 타진해야 될 것 같고 설계 쪽이 또 빠지니까 바로 어디가 좀 타격이 오느냐. 가온칩스 AD. ARM하고 아주 직접적인 요소가 있죠. 이쪽에 좀 타격이 오고 있고 그리고 뭐 주성 여기도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예. SK하이닉스가 안 빠지는데 한미반도체 좀 빠져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나와야지 15일에 뭐 저희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CPI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부터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셋 중에 하나예요. 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도 갈 수 있겠지만 주도력이 있는 쪽이 이쪽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눌러줬을 때 더 높이 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외국인 IP 투자나라든지 헤지펀드에 있어서 운용을 한다면 자산운용사에서 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따라가지 마셔라. 네. 따라가서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기관 행보를 했다고 해서 따라가서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늘 이런 표시해놨던 부분. 한미반도체도 늘 말씀드리지만 6만원대 기관 행보를 5개월 했어요. 이 5개월 동안 기관 행보를 이겨낸 사람들의 수익이 전유물입니다. 네.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주가 조정 순위 안에서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에 있을 수 있는데 역시 1순위 골라봐라 반도체인 것 같고요. 2순위는 제약바이오. 왜? CPI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전에 제약바이오가 잠깐 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2차전지 부분. 2차전지 안에서는 선별화. 오늘 갑자기 뭐 2차전지 장비 종목 A 프로 이런 거 갑자기 급등으로 한번 좀 쏘던데 이유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 구간 1순위가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결국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뭐 정통 디램과 낸드나 이런 부분은 GPU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까지는 이어지는데 단지 내년 시장의 그 주문용 반도체의 개화나 올해는 아니지만 뭐 내후년이라도 또 2026년이라도 주문용 반도체의 개화가 안 이루어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플이 ASIC이죠. 주문용 그 반도체 자체 칩 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슬슬 엔비디아의 그 GPU의 범용성에 좀 반기를 드는 초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변수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이 매크로 변수 조정이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분명히 주도주 안에. 단지 저희가 지금 의사결정한 대로 매크로 변수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뭐 물가가 계속 더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외주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요즘 보니까 가끔 제가 곁눈질로 유튜브 보니까 뭐 전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등 많이 보이시던데, 어찌됐건 소외주의 적절 비중이 주도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정이 좀 있는데요. 눌림목이 기회입니다. 지금의 조정이 추후에 갔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큰 탄력을 위한 그런 웅크림, 그러니까 조금 더 반가울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장 소외 종목들 언급도 주셨는데요. 로봇주들 결국 이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력이나 그런 기술들을 이제는 이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이전하겠다, 로봇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어서 이 관련해서 오늘 로봇주들 오전 종부터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로봇 훈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로봇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로봇주들도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이제 자율주행은 조금 지고 로봇은 뜨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오바고요. 삼성전자하고 그 애플에서 자율주행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자율주행에 투자 안 하겠다 계속 말씀드렸죠. 하실 거면 매매만 하셔라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투자를 좀 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 어찌됐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율주행 3단계고 뭐 LG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쪽들이 4단계가 좀 없고, 테슬라도 지금 3단계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자율주행이 뭐 리바운드라든지 어떤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모멘텀, 최근에 일론 머스크 그 언론 플레이도 있었을 때 자율주행들이 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적합했다고 봐요. 치고 빠지는 전략인데.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최대어가 지금 자율주행이 남아있는데 왜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물러서느냐.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네. 우리 시청자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방송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든다면 삼성전자랑 애플이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가 아니죠. 굳이 서둘 이유가 있습니까? 휴대폰을 서둘러야죠. 네, 온디바이스 AI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안 하면서 삼성전자는 벌써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휴대폰 부분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부분에서 인건비를 나중에 추후에 아낀다든지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든지 결국은 산업용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순서를 굳이 정해보자면 AI라는 접목 요소를 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AI의 산업에 접목 요소를 붙여가는 건데, 지구촌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도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 먼저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고민을 했겠죠. 차냐, 뭐 등등 로봇이냐. 네. 지금 로봇을 택한 거죠. 왜?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완성차 기업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택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현대 기아가 선택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현대 로봇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에 관해서, 자율주행에 관해서 과연 딜레이를 좀 시킬 것이냐, 이것도 진짜 의구심이 남아있고, 그게 진심이냐도 궁금해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은 좀 빠지고, 반대급부로 지금, 로봇은 좀 올라오는데, 두 섹터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실적 기반이 있는 종목들은 별로 없다는 거.
두 섹터 다 모두 다 그 모멘텀 기반의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번역 기능으로 조금 히트를 쳤는데 조금 더 음성이라든지 차후에 나갈 수 있는 영상까지 생성형 AI에 관해서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한다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로봇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을 완료해 놓으면 삼성전자에 전혀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감축부터 시작해서. 단지 이제 실적 가시화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로봇의 순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가형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특히 일본 쪽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차트 모습 나가는데 오늘 반응 별로 안 했어요. 오히려 반응한 종목들은 레인보우틱스도 오늘 뭐 그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지금 음봉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가벼운 종목들, 이렌시스, 에브리봇, 그 다음에 뭐 아지네스텍.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에브리봇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음봉 윗골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실적이 없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모멘텀이 길이가 계속 길 것 같으면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하염없이 이제 가는 쪽인데, 지금 로봇 종목들이 다 한 차례 갔다가 뉴스플로우 타고 슈팅 나오기 때문에 치고 빠져버리는 거죠. 다음 주에 안 그래도 매크로 변수도 있다 보니까 속 시끄럽겠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로봇 기업들이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늘 시청자분들한테 고민하는 이유, 말씀드리는 게 실적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업이 증명해내야 될 일이지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접근 방법만. 그래서 실적 가시화까지 거리가 있는 만큼 매매 접근이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겠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흐름이 기업 쪽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도 상승하는데요. 다만 실적에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매매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들어봅니다.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북미 유럽 지역 수출 다변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출 지역이 이제 중국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오늘 좀 피부 미용 의료 기기는 좀 쉬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미용 화장품은 좀 뜨는 것 같은데요. 뭐 번갈아 가면서 소외주 안 해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워낙 제가 강조드렸기 때문에 좀 쉬지만 하이로닉 이런 것 좀 같고요. 원택이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또 오를 수 있을지 제이시스 메디칼, 뭐 클래시스 여기는 조금 쉬어가는 쪽인데, 오늘 화장품들이 이 자리를 좀 메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미국과 유럽의 수출 다변화 시키겠다, 이 내용이고요. 실적 호조가 좀 이끌고 있다. 오늘 LG 생건도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리는 좀 좋은데 50만 원은 돌파할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키 맞추기 과정 속에서 뭐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등등 주도력을 좀 넓혀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매매하고 투자 선별한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종목 상담을 좀 받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자친구가 실리콘 툴을 사도 되냐 그래서 말렸대요. 근데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다. 잘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매매도 아니고요, 투자도 아닙니다. 운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도 지금 28%가 뽑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급등주를 쫓아가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뭐 매매가 맞든 투자가 맞든 시청자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선별을 하셔가지고 가시되 이 퍼포먼스 위주의 시세 분출 기간에서 분산 단계에서 적합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만한 그런 적합한 섹터가 화장품은 아닙니다. 왜? 금방 꼬꾸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VT도 있고요, APR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하는 하겠지만 따라가는 매매로는 절대 수익 창출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좀 사서 거래량 동반되면서 슈팅 나오면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저는 미용 의료기기하고 좀 다르게 화장품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를 집중적으로 알려주셨는데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하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익 짧게 챙겨가자라는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세 가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장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늘장 관심 종목 준비 안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저희 매크로 변수가 있으니까 그 스페셜한 시청자분들은 조금 저희 2, 3일 정도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항상 공개 방송 진행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게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해가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CPI 이후에 주도 섹터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저는 어떻게 분석했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지표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전에 선취하는 전략들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힌트들 주도주 위주로 해서 일요일 8시에 공개방송 진행하시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